자신을 증명하려 노력할수록 함정에 빠진다. 다른 사람에게 자신을 증명하면 그 사람에 의해 조종당할 가능성이 있다. 묵묵히 역량을 키워나가는 일에는 자신의 능력을 굳이 증명하지 않는 것도 포함된다. 사람들에게 자신을 증명하려고 하면 큰 대가를 치를 수 있다. 그들이 당신을 충분히 주목하지 않을 때, 인정하기를 거부할 때, 혹은 그런 당신을 이해하지 못할 때, 분명히 당신은 분노와 좌절감에 사로잡힐 것이다. 그들의 이해를 구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할 것이고, 그럴수록 당신을 지배하려는 힘은 더 강해질 수 있다. 묵묵히 역량을 키워나가는 것은 자신의 능력을 굳이 증명하지 않는 것도 포함된다. 이해받으려는 욕구의 이면엔 다른 사람 또한 당신과 같은 기대를 할 것이라는 부질없는 희망이 숨어 있다. 하지만 희망과는 달리 이런 소리를 더 많이 듣게 된다. 왜 그렇게 했는데? 좋아, 그렇다면 할 수 있다는 걸 증명해봐. 이런 소리를 듣는 순간 당신은 증명해야 할 위험 앞에 선다. 이때는 조용히 스스로에게 자문하라. 이 사람 앞에서 꼭 증명을 해야 하는 걸까? 증명하면 사태가 좋아지나? 이번엔 그냥 넘어가고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도록 두자. 이와 같은 태도는 초면인 사람을 상대할 때 특히 유용하다. 왜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자신의 정당함을 증명하기 위해 시간과 힘을 낭비하는가? 사람들이 이 허망한 그물에 걸려드는 이유는 스스로를 설득시키고 싶기 때문이다. 이 욕망으로 인해 희생물의 재단에 스스로 올라간다. 증명하려는 덫을 피하라. 조용히 승리하는 법을 사랑하라. 기본적으로 가족은 가장 중요한 사회 단위이다. 우리는 그 안에서 자신을 끊임없이 증명하는 법을 연습한다. 가족은 대부분 서로에 대해 모든 것을 알 권리가 있다는 가정하에 살아간다. 따라서 사생활 보호는 금기인 동시에 가족의 존립을 위협하는 직접적인 도전이기도 하다. 가족 구성원들 사이엔 자신에 대해 끊임없이 설명할 의무가 생긴다. 특히 지배적인 위치에 있는 어른이 요구하면 그에 대한 답을 해야 한다. 또 가족에게는 결혼식, 장례식, 졸업식, 명절, 그리고 기타 잔치와 같은 기념일에 함께 모여야 하는 책임이 있다. 만약 당신이 참석하지 않겠다면 모두가 동의할 만한 변명거리를 내놓아야 한다. 가족은 당신의 옷차림이나 외모에 대해 잔소리를 늘어놓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들이다. 머리를 왜 그렇게 잘랐는지 혹은 이런저런 비교를 하며 당신에게 실망한 이유를 설명하는데 도가 텄다. 서로의 행동을 관찰할 뿐더러 일탈을 감시하며 딱히 해롭지 않은 일에도 참견한다. 당신의 생각과 행동을 이해하지 못하는 가족은 세상에서 가장 상대하기 힘든 집단이다. 가족은 암묵적 합의를 이끌며 당신이 합의하지 않았더라도 일방적인 결론을 지향한다. 따라서 가족은 가장 가깝고도 아름다운 인연이지만 당신에게 가장 큰 희생을 요구할 수도 있다.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야 하는 구성원들의 끊임없는 기대와 마주하며 살면서도 항상 이해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두려움이 가정 안에 깔려 있다. 부모 세대와 이야기를 나눌 때마다 나는 그들에게 친구 관계를 생각해보라고 권유한다. 그리고 친구처럼 가족 구성원과 자식을 대하라고 한다. 예를 들어, 친구가 당신의 테이블에 우유를 엎질렀다면 아마 이렇게 말할 것이다. 괜찮아, 닦으면 돼. 하지만 자녀가 같은 일을 저지르면 달라진다. 너는 하는 것마다 왜 이 모양이니? 친구를 대하듯 자녀와 배우자, 그리고 다른 형제 자매를 대하라.
가족 관계 속에서 정신적 고통의 씨앗이 자라난다. 구성원들이 인격체로서 존중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가족이 드문 탓이다. 사생활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매 순간 자신을 설명하고 자신의 가치를 입증할 필요가 없어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 가족이 드물기 때문이다. 친구를 대하듯 가족을 대한다면 세상은 좀 더 행복해질 것이다. 적어도 우리는 가족에게 자신이 바라는 것을 알려줄 수 있다. 희생물이 되는 행동을 하지 않고 끊임없이 자신을 입증하려는 시도를 하지 않으면서도 훨씬 건강한 관계를 만들 수 있다. 나의 가치는 오직 나만이 결정할 수 있다. 자신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선 묵묵히 역량을 키워야 한다. 묵묵히 역량을 키우라는 말은 당신의 승리 혹은 성취에 대해 굳이 다른 사람들에게 말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다. 우리는 종종 자기 삶에 일어난 일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여 평가받으려고 한다. 자기 만족으로 그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도 알리고 싶은 이 욕구로 인해 우리는 희생양이 될 수 있다. 평가받고 싶다는 욕구에 사로잡히면 당신의 가치는 다른 사람이 당신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 좌우된다. 그들이 당신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거나 어떤 이유에서든 당신이 이룩한 성취를 폄하하면 그것으로 당신의 모든 것이 붕괴될 것이고 결국엔 그들이 당신을 조종하게 된다. 묵묵히 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는 핵심은 스스로 자신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느냐에 달려있다. 자존감이 있는 사람이라면 자기 존재만으로도 충분한 가치를 느낀다. 하지만 자존감이 없을 때는 타인의 평가에 의지하게 된다. 그리고 그로 인해 공경에 처하게 된다. 자신감을 키우고 역량을 갖춰가는 동안 모두가 당신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할 것이라는 기대를 갖지 마라. 더 많은 고독을 찾아라. 고독은 우리 삶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다. 자신만의 행복을 찾아갈 때 이것만큼 필수적인 요소는 없다. 사람들의 이해를 받고 당신의 생각과 감정, 말을 그들과 공유하기를 바라면 희생의 재단에 스스로 걸어 들어가는 꼴이다. 특히나 감정은 이해받을 필요가 없다. 고독을 지켜라. 그것은 다른 사람이 우리 삶에 끼어드는 일을 막는 방어막이다. 은둔자처럼 외톨이처럼 행동하라는 뜻이 아니다. 당신의 사생활을 지키기 위해 당신이 가진 권한이 무엇인지 세밀하게 관찰하라는 뜻이다. 사생활을 지킬 수 있어야 그 영역으로 뛰어들어와 당신을 희생양으로 삼으려는 사람들을 막을 수 있다.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 늘 사람과 함께 하려고 하지 마라. 생각을 공유하고 이해받으려고도 하지 마라. 이런 종류의 기대를 하는 순간 희생물이 된 자신을 발견할 수 있다. 자신을 지키기 위해선 용기가 있어야 한다. 타인의 이해를 구걸하지 마라. 누구도 당신을 항상 이해할 수 없다. 당신 또한 다른 누군가를 늘 이해하고 살 수 없다. 아내가 무엇을 생각하는지 전부 이해하는 남편은 없으며 아이들이 어떤 혼란을 겪으며 성장하는지 모두 이해하는 엄마도 없다. 정치인의 말과 행동이 일치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지구가 종말을 맞을 때까지 인간이 서로를 완전히 이해하는 날은 오지 않는다. 사람들이 당신의 모든 것을 이해해 주기를 바라고 있다면 당신에겐 단순히 실망감만 생기지 않는다. 당신은 곧 그들의 희생물이 된다. 다음은 묵묵히 역량을 키워나가기 위해 견지해야 할 중요한 삶의 태도다. 1. 그럴 수도 있지라고 넘겨라. 못 본 척 안 들은 척 하는 것도 가끔은 덕목이 된다. 사람들의 못마땅한 행동이나 태도 때문에 불쾌감에 사로잡히지 마라.
단지 어깨를 한번 으쓱하고는 잊어버려라. 뭐 어때? 그럴 수도 있지. 라며 넘길 수 있는 것은 그냥 넘겨라. 모든 사람이 항상 정석대로 도덕 교과서처럼 살아갈 수는 없다. 2. 분노에 사로잡히면 당한다. 당신의 인격을 깔아뭉개는 말을 듣더라도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지? 무슨 권리로 나에게 그런 말을 해? 저런 인간 보고 있으면 화가 나. 이런 생각을 하며 분노에 사로잡히면 당신은 그들의 희생물로 전락한다. 당신이 싫어하는 그 사람들이 당신의 감정줄을 조종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대범하게 넘기던가 무시하라. 분노에 사로잡혀 희생자의 위치로 들어가는 것만은 선택하지 않아야 한다. 3. 인간관계에 집착하지 마라. 성숙한 사랑을 하는 사람들은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상대가 보는 것을 사랑하지 왜라는 해석의 칼날을 들이대지 않는다. 또 자신을 이해해달라고 요구하지도 않는다. 생각과 감정을 공유하는 것만으로도 아름다운 경험이 될 수 있다. 완벽한 타인을 만났기에 서로를 완벽히 이해하는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는다. 바라는 대로 되지도 않고 생각하는 대로 흘러가지도 않는다. 그러니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라. 4. 말싸움은 최대한 피해라. 품격 있는 말싸움은 있을 수 없다. 말싸움은 오해와 각자의 다른 관점을 확인할 뿐 서로 간 이해를 돕는 일은 극히 드물다. 말싸움에서 이긴 승자라 할지라도 자기가 옳다는 고집과 편견이 남으며 진 사람도 마음만 다칠 뿐이다. 말싸움으로 자신의 상황을 이해시키려 하면 항상 결과가 좋지 않다. 격렬한 말싸움 끝에 이겼다 할지라도 육체적 긴장으로 인한 피로를 생각하면 이겼다고만은 할 수 없다. 말싸움을 피할 수 있다면 피하라. 그렇게 마음의 평화를 찾아라. 5. 거짓말이 항상 나쁜 것은 아니다. 다른 사람의 이해를 구할 때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반대로 생각해 보자. 오로지 진실만이 곤란한 상황을 벗어나는 유일한 길일까? 원리 원칙만을 고집하다 자신이 희생물로 전락할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 또 다른 질문을 던져보자. 과연 입을 다물고 있는 것도 거짓말일까? 당신에게 혼자서만 간직해야 할 비밀이 있다고 가정하자. 다른 사람이 알아야 할 일이 아니다. 그런데 당신의 사생활에 관여할 권리가 있다고 믿는 누군가가 그것에 대해 알고 싶어 한다. 그는 당신이 숨기려는 것을 거짓말의 일종이라고 여기고 그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기를 바란다. 이때 당신에게는 말해야 할 책임이 있는 걸까? 물론 없다. 언제 거짓말이 필요한지 주의 깊게 살펴라. 진실을 말해서 생각과 행동을 조종당할 수 있고 희생물이 되는 건 아닌지, 진실을 말해서 타인에게 상처를 주거나 당신이 상처를 받는 건 아닌지 생각하라. 거짓말이 덫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전략이고 또 최고의 전략이라면 사용하는 데 주저하지 마라. 만약 진실을 말했을 때 희생의 제단에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면 그 비밀을 지켜라. 묵묵히 역량을 키워나가기 위해 견지해야 할 중요한 삶의 태도 5가지를 복습해보자. 1. 그럴 수도 있지라고 넘겨라. 2. 분노에 사로잡히면 당한다. 3. 인간관계에 집착하지 마라. 4. 말싸움은 최대한 피해라. 5. 거짓말이 항상 나쁜 것은 아니다. 자신을 증명하려 노력할수록 함정에 빠진다. 다른 사람에게 자신을 증명하면 그 사람에 의해 조종당할 가능성이 있다.
묵묵히 역량을 키워나가는 일에는 자신의 능력을 굳이 증명하지 않는 것도 포함된다. 사람들에게 자신을 증명하려고 하면 큰 대가를 치를 수 있다. 그들이 당신을 충분히 주목하지 않을 때, 인정하기를 거부할 때, 혹은 그런 당신을 이해하지 못할 때, 분명히 당신은 분노와 좌절감에 사로잡힐 것이다. 그들의 이해를 구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할 것이고, 그럴수록 당신을 지배하려는 힘은 더 강해질 수 있다. 이 사람 앞에서 꼭 증명을 해야 하는 걸까? 이번엔 그냥 넘어가고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도록 두자. 왜 자신의 정당함을 증명하기 위해 시간과 힘을 낭비하는가? 사람들이 이 허망한 그물에 걸려드는 이유는 스스로를 설득시키고 싶기 때문이다. 이 욕망으로 인해 희생물의 재단에 스스로 올라간다. 증명하려는 덫을 피하라. 조용히 승리하는 법을 사랑하라.